이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록행정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생활대책용지, 영업자와 농업자 공급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생활대책은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므로 시행자에게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주대책에 비해서 훨씬 분쟁이 많아요. 사소한 이유로 부적격 처분한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정해진 재량의 한도를 넘을 수는 없는 일이고요. 법원도 이에 대해서 헌법이 정한 정당보상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적격 처분을 받으신 분들은 위법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축산업자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공급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축산업자 생활대책용지 공급 살펴보죠. 여러분들 흔히 상가딱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별게 아닙니다. 바로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자 선정 통보서를 현장에서 그냥 쉽게 상가딱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선정 통보 자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률 용어로는 행정처분서입니다. 생계수단을 상실한 이주민에게 6평 내지 8평 정도 상가부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하죠.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상가부지를 직접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죠. 상가조합에 가입하여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프리미엄을 받고 넘기는 경우 흔히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변론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적법한 경우는 아니죠. 심한 경우 한 10달이 정도 넘어가는 경우도 봤어요. 생활대책용지는 생계수단으로 영업, 농업, 축산업 등을 한 이주민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들 유형 중에서 오늘은 이미 앞에서 영업자와 농업자는 좀 자세히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축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내용을 대표적인 공익사업 시행자인 LH 기준을 토대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LH 경우도 사업지구에 따라 그 요건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각 사업지구에서 실정에 따라 다르므로 그 사업지구 기준을 꼼꼼히 체크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공급 대상 먼저 보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이니까요. 영업자나 동업자. 기준일 1년 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을 하거나입니다. 기준 마리수 이상 가축을 사육하여 축산 손실 보상을 받은 이주민을 대상으로 봅니다. 손실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아예 대상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어요. 전제가 돼야 되니까. 수차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기준일은
지구지정 공란 공고일이죠. 지구지정 공란 공고일 1년 전부터 영업, 농업, 축산업에 종사하셨어야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 밑에 표를 보시면은요, 축산업의 경우는 공급 면적에 따라 공급 규모가 축산 등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축산업 등록을 한 경우는 8평 27제곱이 주어지고요. 미등록자는 20제곱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미등록자는 가축별로 기준 마리수를 정하고 있어요. 기준 마리수를 넘게 사육해야 해당 요건에 해당됩니다. 기준 마리수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의 체크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구 지정 공란 공고일이 될 거고요. 이 생활대책은 손실보상을 받았을 것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게 기준일이 좀 달라요. 손실보상 원래 기준일이 사업인정 고시일이 되죠. 보통 지구지정 공란 공고일보다 뒤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실보상을 받았다고 모두 그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손실보상을 받았더라도 기준일 1년 전부터 축산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축산업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고, 기준 마리수 좀 자세히 보죠. 가축별로 정해진 기준 마리수 이상을 사육했었어야 됩니다. 닭은 200마리죠. 토끼 150마리, 오리 150마리, 돼지 20마리, 소 5마리, 사슴 15마리, 염소 20마리, 양봉 50군. 양봉이 좀 다툼이 돼요. 고정식이냐 이동식이냐. 이동식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가축이 있죠. 유사한 거를 보시면 됩니다. 사례에 따라서. 그리고 이 가축들은 보통 농가에서 한 종류 가축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가축을 함께 사육하는 경우가 많죠. 이때 어떻게 하냐, 밑에 나와 있죠. 저는 가축 기준 마리수 미만을 기르는 경우 그 가축별 기준 마리수에 대한 사육 마리수의 비율 합계가 1 이상이면 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간단한 예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가령 소 2마리, 5마리인데 2마리는 미달이죠. 돼지 16마리, 20마리인데 16마리 미달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해당이 됩니다. 소는 기준이 5마리이므로 5분의 1을, 그리고 돼지는 기준이 20마리이므로 20분의 16을 사육하는 것이 되죠. 따라서 이 둘을 합하면 1.2가 나와요. 1 이상이면 대상이 되므로 이런 경우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제외 대상, 공통사항입니다. 영업이나 동업이나 지정기한 내 자진 철거 안 했다든지 이전을 하지 않아 또
강제 집행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인 단체 당연히 배제되고요. 종종도 단체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토지조사 관련해서 폐기물 매립 조사 예, 순순히 응하지 않은 분들도 배제됩니다.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런 의미겠죠. 다음으로 그 상록행정사가 축산업 종사자 구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남양주 다산지구에서 염소를 키우신 분이에요. 염소를 키워서 그 염소로 흑염소집도 운영을 하셨습니다. 당시 그 조사할 당시에는 37마리를 키우셨는데 시설 기준이 최소 면적 200제곱미터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부적격 처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사업 시행자가 여기는 경기도시공사인데요. GH. 축사 면적만을 시설 면적으로 보는 심각한 오류를 범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정확히 캐치하고 논리적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기준은 가축 분뇨 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상 시설 기준 면적을 규정하고 있는데 울타리 기준으로 사육시설과 운동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시설 면적은 축사 100제곱, 울타리를 친 운동장이 한 350제곱미터나 됐어요. 그래서 총 합하면은 550제곱미터가 댐으로 차고 넘치는 케이스예요. 그냥 말로만 주장하면 안 되겠죠. 항공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증 자료를 같이 제출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도 내용을 보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보통 이의 신청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너무도 명백하니까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20제곱미터 생활대책용지 공급 대상자로 선정됐죠. 이 사건의 시사점도 역시 소명할 때 명확한 근거와 입증 자료가 구비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나 한 500제곱미터 시설이 나 됐어, 이 막무가내식 주장은 안 통해요. 난처한 입장에 처하셨더라도 논거를 좀 세우시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셔야 됩니다. 특히 미리 포기하시면 안 돼요. 또한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죠, 법은. 꼭 그 부적격 처분 받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축산업자 생활대책용지 공급은 대략 말씀드렸고요. 제 소개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저 상록행정사는 보상 업무만 취급합니다. 수년간 전국 공익사업지구를 돌아다니면서 손실보상, 이주대책, 생활대책 이런 보상 업무만 취급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성이 좀 쌓였어요. 다양한 사례들을 경험하면서요.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검색창에 상록행정사를 치고 들어가시면은 제 블로그를 참고하실 수 있는데요. 보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여러 권리구제 사례들, 판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실어놨습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과정에서 좀 어려운 분들 저기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로
주저마시고 전화를 주세요. 제가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저희 사무실 서울 수원시청역 옆에 있습니다. 제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꼭 그 정당한 권리를 이주민들께서 찾으실 때까지 상록행정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민 여러분, 어떻게 영상이 도움이 되셨어요? 쉽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처음 당하시는 일이실 테고 법령들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당황하지 마시고 제 영상을 꼼꼼히 이렇게 시청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이 생활대책과 관련해서 주요 부적격 사유, 부적격한 사례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